중국이 주식 공개 상장 신청을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자 8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신청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실체가 중국에 알려지면서 현지 증시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는 지방정부 음성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증시의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중국 기업의 80%가 신청을 철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에서도 주식 공개 상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제도 개혁을 통해 우량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IPO를 준비했던 것이 불시 검사를 통해 발각돼 버린 것입니다. 지난 1월 31일 중국 증권업협회는 관례에 따라 주식 공개 상장 기업의 정보 공개, 품질 추출 검사 리스트 제28회 추첨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첨에 참여한 기업은 상하이 증권거래소 산하 신흥 하이테크 기업 시장과 선전 증권거래소의 신흥 기업 시장에서 승인받은 407개사로 이 가운데 20개사가 배정됐습니다. 추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장에는 감독 부문, 업계, 언론사 대표자들이 입회했습니다. 그러나 추첨을 통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기업들은 2월 9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자체적으로 IPO 신청 자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거래소에 잇따라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80%에 해당하는 16개사가 IPO 신청을 철회했으며 시장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신청을 취하한 기업 중에는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개발로 주목을 끈 로열 등 중국의 신흥 패널 메이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검사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현장 지도를 하기로 한 기업이 IPO 신청 자료를 취하한 비율도 80%에 달했습니다. 2021년 1기 과창판 상장 심사 동향에 따르면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2020년 과창판에 상장하는 40개사의 상장 추천자에게 현장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중 32개사는 지도가 있기 전후에 신청 자료를 철회했습니다. 감독 당국에 가까운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는 이 건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신청 자료를 취하한 증권사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등록 제도와 투자 은행의 발전 방향에 깊게 관여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지난 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출입 검사 실시 전 IPO 신청을 취하한 기업에 금융사기나 허위 진술 등 중대한 위법 행위 혐의가 있을 경우 추천 기관이나 발행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취하 해결이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상장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PO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는 무작위로 실시됐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실시함에도 IPO를 취하하는 기업이 이 정도로 많았던 것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IPO 제도 개혁을 틈타 잘만 하면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 검사와 현장 지도는 감독 부문이 문제가 되는 IPO를 시도한 주식 발행자를 단속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등록제도 개혁으로 주식 발행 요건이 어느 정도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발행자는 경쟁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IPO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 행렬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현장 검사에 뽑힐 확률은 높지 않다. 만약 뽑히게 되면 뭔가 취하 이유를 찾은 후 다음 결산 기일을 기다려 다시 IPO 신청을 하면 된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지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IPO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는 752개사로 이 중 266개사가 이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2월 25일까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IPO 신청을 한 회사는 117개사, 선전증권거래소의 중소판에 IPO 신청을 한 회사는 54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증시규제감독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IPO 심사의 효율은 이미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전에는 IPO의 정규 운영이 실현되지 않았고 기업에 따라서는 처음 신청을 하고 나서 승인을 얻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등록제도 개혁이 실시된 이후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힘을 쓰고 있어서 심사 등록에 드는 평균 기간이 5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상하이의 한 투자은행 간부는 IPO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승인되는 기간도 크게 단축되었기 때문에 높은 주가에 걸맞지 않는 기업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IPO의 상장 가격이 일반적으로 매우 높아지기 쉽고 게다가 상장 이후 신주 불패 신화도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는 그것들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없고 게다가 시장에는 충분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IPO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에 관한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는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3월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의 류레이 국가부채연구센터 비서장은 작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음성부채가 14조 8천억 위안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최근 저점이던 2019년 3분기 때의 13조 9천억 위안보다 6%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음성부채는 각 지방이 인프라 투자 등 공공사업에 쓰려고 예산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일종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형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지방정부들은 특정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지방정부 자금 조달 기관으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조달한 돈이지만 공식 대차 대조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게 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부채 감축을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정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는 2016년 16조 6천억 위안으로 정점을 찍고 수년간 다소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다만 이 규모는 NIFD가 비공식적으로 추산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 규모와 관련한 권위 있는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지방정부들은 C19 감염증의 유행으로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인프라 시설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류레이 비서장은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투자 확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성 부채를 늘려나갈 길을 계속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C19 감염증 대응으로 잠시 유보했던 부채 감축 정책을 다시 정상화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 관리를 다시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원은 지난 3월 15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연 회의에서 총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부채 비율을 일부 낮춰야 한다면서 정부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현재 중국에서는 기업들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를 통해 한탕을 노리고 있었고 관료들은 C19 감염증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음성 부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